안녕하세요. 라이딩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사용한 브라이튼의 S500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전에 유명 유튜버가 리뷰를 했는데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위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S500을 구입했는데 S800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화면도 조금 더 커지고 배터리 성능도 좀 늘어났는데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S500을 사는 게 후회된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S500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 화면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배터리도 우리는 조금 더 작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좋게 이야기하면 컴팩트한 디자인이죠. 주변광 센서,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괜찮습니다. 상태가 괜찮아요. 24시간 배터리 수명, 24시간 배터리 수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수명이 좀 더 줄어든다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배터리 전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24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뭐 100km, 150km 갈 때는 전혀 문제 없는 사용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음성 검색. 핸드폰이랑 연결되어 있으면 음성 검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목적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아는 길을 가거나 아니면 GPX 파일을 이제 다운받아서 코스를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거의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저도 사용을 해보지 않았고요. 유용한 기능일 수 있으나 거의 쓰이지 않을 기능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음성 검색입니다. 그다음에 오픈 스트리트 맵스 및 POI 찾아가기. 사실 위에 거랑 이제 연동되는 이야기죠. 음성 검색, 뭐 목적지 이런 데 찾아서 이제 좋은 지도를 가지고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맵이 이제 레벨 16까지 지원합니다. 줌 얼마나 당겨서 가까이 볼 수 있느냐,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것도 아마 디테일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지도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지도가 외국의 서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법이 그래요.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다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지도를 좀 정밀하게 만들어서 볼 수 있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잘 돼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경로 설정 기능. 우리가 어디를 간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 혹은 GPX 파일을 통해서 내가 코스를 돌고 있는데 경로를 이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그러면 경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다시 그 경로를 갈 수 있도록 검색을 해줍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턴 바이 턴 내비게이션, 이거 저도 굉장히 괜찮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면 전방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똑같이 여기 보면 되어 있죠. 똑같이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에서만 표현해 주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보는 데이터 화면에서도 내가 케이던스나 내 속도나 뭐 내 심박이나 이런 걸 보는 순간에도 내가 경로를 지정했을 때 이러한 좌회전, 우회전 구간이 나오게 되면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 우회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팝업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만 보게 되면 사실 이게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다른 데이터들을 보고 있을 때도 이게 뜨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밍 챌린지라고 해서 이제 뭐 예전부터 가민에는 이런 기능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안 써봤으니까 어떤 어필이 나타나면 어필에 대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필에 접근하게 되면 내가 보고 있던 화면이 갑자기 이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2km 한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필이 좀 길다 싶으면 한 부분만 이제 보여집니다. 한 부분만 보여주고 가면 갈수록 이제 화면이 이동하면서 점점점 끝까지 보이게 되는 형식인 거죠. 뭐 얼마나 어필이 남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올라왔는지,
그리고 이제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지 뭐 이런 걸 표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기능이었어요. 내가 어필을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 또 가까운 데서 아는 길만 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방이나 혹은 모르는 길을 이제 가다 보면 아, 이게 언제 끝나?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이거 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뭐 제가 이제 실내 운동은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스마트 운동 다 필요 없습니다. 라이브 트랙, 제가 S500을 사실은 내비게이션 때문에 구입한 거거든요. 왜 내비게이션 기능이 필요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코스를 이제 카카오맵에서 GPX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가는데 그전에는 이제 대충 길을 확인하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지역에 가게 되면 어디서 좌회전 우회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여긴가 싶으면 또 서가지고 확인하고 막 이러는 과정들이 너무 좀 귀찮고 힘들었어요. 물론 이제 핸드폰을 계속 켜놓고 가거나 아니면 뭐 보조 배터리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점점점 이게 짐이 늘어나죠.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이걸 구입했는데 가장 감동스러웠던 기능, 물론 다른 속도계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이브 트랙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딩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라이브 트랙을 설정해 놓으면 거기에 어떤 설정이 있냐면 이메일을 몇 개 적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라이딩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라이브 트랙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라이브 트랙 스타트 이렇게 스타티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활성화 메시지가 나온과 동시에 내가 미리 지정해 놨던 이메일로 라이브 트랙 이메일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메일에서 확인하면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시간으로 지금 어디 있는지, 현재 속도, 뭐 얼마나 찼는지, 이동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거리 왔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그 이메일을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좋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솔로 라이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월요일날 하루 쉬는데 월요일날 누가 같이 갈 수 없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솔로 라이딩도 많이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코스를 이제 한 주간 만들어서 가기도 하는데 아내가 사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다 보면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또 잘 가고 있는지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자전거 타고 있을 때 전화하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연락도 잘 안 하기도 했고 일부러. 그런데 라이브 트랙이 있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속도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 큰 문제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었어요. 그것을 굉장히 아내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라이딩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레이더 호환성, 저는 레이더가 없어요. 근데 그 어떤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이제 표시되는 것들이 너무 극적이지 않아서 눈에 잘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단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주변광 센서, 주변이 밝으면 더 밝게 나와야 되겠죠. 주변이 어두우면 같이 어두워져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정들이 잘 되고요. 화면 밝기는 잘 나오는데 만족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는데 전혀 지장 없고 굉장히 밝거나 굉장히 쨍하거나 이러진 않아도 보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불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라이튼 앱과 동기화 굉장히 빨리 됩니다. 속도계에서 저장을 하면 바로 저장이 이제 앱을 통해서 핸드폰에 전송이 돼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스트라바도 기존에 사용하던 사이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 1분, 2분 걸려서 스트라바에 업로드가 됐는데 얘는 바로 올라갑니다.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자, 이제 단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단점. 전반적인 사용감을 이야기했었고요. 단점을 이야기해 보자면 음성 검색 거의 쓸 일 없습니다. 이런 거 거의 쓸 일 없습니다. 고급 경로 설정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게 있어요. 내비게이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울, 어떤 도시,
도시 근처는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턴바이턴 같은 경우도 정말 뭐 100m, 200m 앞에서 잘 알려주고 이걸 따라가서 원래 원하던 경로로 가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잡한 도로만 아니면. 그런데 지방에 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지도와 그 실제 도로하고 차이가 있어요. 간극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280m 앞에서 좌회전하면 됩니다 하면서 여기 있잖아요. 근데 지방도로에 가면 이게 좀 부정확해 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데 28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를 이때 알려주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게 되죠. 여기는 길이 이렇게 표시 안 됐지만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지나가 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이상한데 좌회전할 데가 없는데 지도를 다시 보게 되면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미리 알려주지 못했던 거죠. 왜 미리 알려주지 못했냐? 나는 여기 있는데 지도의 부정확성 때문에 여기 있다고 이제 속도계가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간극 때문에 실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지도를 보고 가는 게 훨씬 좋다. 데이터보다는. 지방에선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경로대로 가고 있는데 지도의 부정확성 때문에 내가 한 이쯤 있다고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난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데 속도계는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경로 이탈했다고 계속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지도의 문제겠죠. 오픈 데이터 같은데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잘 보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거의 이제 지방에는 도로들이 막 가지처럼 뻗어 있지 않고 지방과 지방에 뭐 큰 도로 하나 정도, 뭐 4차선 도로 하나 정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의 이런 경우가 없긴 한데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좀 귀찮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라이밍 챌린지도 아마 도시 지역 혹은 유명한 데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 도로를 가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어필이 26km 뭐 이렇게 나와요. 저는 실제로 거의 평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낮은 어필로 20km를 가야 된다 하면서 이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거의 평지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어필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고개나 산이나 최소한 낙타등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평지와 같은 길도 데이터 때문에 어필로 인식되고 어필로 인식되면서 내가 보고 있던 화면들이 다 일로 넘어가 버려요. 물론 다시 옮기면 돼요. 근데 실제로 내가 어떤 어필 구간에 접했을 때 거기가 시작인지 아닌지를 미리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이 속도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20km 정도 어필입니다 나왔다면 실제로 어필은 거의 끝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나는 쭉 가는데 계속 어필이라고 나와요. 귀찮으니까 화면을 돌려서 내가 원래 보려고 했던 데이터들을 보겠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어필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난 데이터 화면을 보고 가고 있으니까, 다른 화면을 보고 가고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중간에 화면을 자꾸 돌리는데 귀찮아요. 한두 번 괜찮은데 귀찮아요. 왜? 아직도 10km를 어필을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필도 아닌데 10km를 더 어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부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좀 거슬리는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화면이 터치가 굉장히 부드럽다, 좋다, 뭐 이런 거, 속도가 빠르다, 기계적인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확인해 드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전에 사이플러스, 그러니까 저가형 속도계를 이제 사용했어요. 그 저가형 속도계에는 기본적인 것만 나오죠. 뭐 속도, 뭐 심박, 그 다음에 파워, 속도 센서, 케이던스 센서 이런 데이터들만 들어와요. 그런 것만 숫자로 이제 보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나 이제 좀 화려한 그런 인터페이스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전에 썼을 때 지금도 센서는 제가 사이플러스 심박계하고 속도 센서, 케이던스 센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쓰고 있는데 기존 사이플러스에는 약간 딜레이가 있었어요. 다운힐에서 이제 페달을 안 하고 있다가 페달을 막 돌리면 한 2, 3초 있다가 케이던스 속도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해요. 밀려 나오는 거겠죠. 2, 3초 정도 밀려 나오는 거겠죠. 그런 좀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센서를 그대로 이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브라이튼에서도 똑같이 2초, 3초의 딜레이가 있었다. 다시 시작할 때. 그는 센서의 문제인지 이 ANT 플러스라고 하는 그 통신 규격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게 아마 진짜 초보들은 그런 게 궁금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속도계를 사면 기타 센서들을 다시 재구입하느냐 이런 게 아마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품 사양해 보게 되면 이 제품은 그냥 말씀드리겠다. 이 제품은 그냥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 통신 기능이 있어요. ANT 플러스와 블루투스, 저전력 블루투스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그 센서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대부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ANT 플러스하고 블루투스일 거예요. 블루투스 뭐 지원 안 할 수도 있겠죠. 진짜 싼 것들은 무조건 이거는 지원하신다고 보면 돼요. 무선들은 그냥 가장 표준이에요. 자전거의 어떤 센서의 그 통신 규격의 가장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NT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센서가 ANT 플러스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무조건 되겠지만 속도계가 ANT 플러스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속도계도 거의 99.9가 ANT 플러스를 지원합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되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 회사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연결이 다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리뷰, 정말 쓰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실사용하면서 필요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유튜버들이 다른 가민이나 다른 속도계를 쓰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답답한 면들이 있어요. 화면이 왜 이렇게 후지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은 많이 벗어났다. 많이 벗어났다. 그리고 이 속도계는 그러한 부분들이 확실히 개선된 모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이제 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센서, 그러니까 속도계, 케이던스, 심박 이게 이제 함께 패키지로 되는 게 51만 원인가 5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낱개로 사는 것보다는 싸합니다. 그렇게 묶어서 사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센서들은 있어가지고 이제 본품 하나만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은 그거죠. 가성비가 좋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이 제품이 손바닥만한 제품이 한 4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성능으로 따지고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도 전자기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가지 뭐 여러 분야의 전자기기들을 이렇게 쭉 갖고 있는데 이 정도 성능에 40만 원이다. 일반적인 전자기기다. 때려 죽여도 안 삽니다. 때려 죽여도 살 수 없는 제품이에요. 왜? 40만 원 치고는 사실 너무 후졌어요. 성능들이. 그럼 다른 제품들은 성능이 굉장히 가성비가 있냐? 더 어이없는 거죠. 사실은. 화면도 막 뚝뚝뚝 끊기고 한번 뭐 제대로 메뉴 들어가려면 막 느리고 막 부팅 속도 느리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거를 몇십만 원씩 주고 사는 게 맞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속도계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굉장히 성능과 가성비를 잘 맞춘 제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비게이션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좀 무리해서 구입을 한 거고, 개인적으로 나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들, 케이던스, 내 속도, 내 평속, 뭐 고도, 경사계 이런 것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없고 싼 거 사시면 됩니다. 굳이 비싼 거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거, 내비게이션이 필요한가? 이게 가장 먼저 손꼽아야 될 질문인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면 이 제품으로 오시는 게 낫습니다. 일단 내비게이션 되는 제품 중에 40만 원은 굉장히 쌉니다.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트림원인가? 우리나라 국산 제품은 독단적으로 사용을 못하죠. 배터리 굉장히 오래 간다고 막 자랑하는데
걔네들은 핸드폰이 무조건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트리머니 굉장히 이제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얘네들은 그런 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에서 지나갔으면 내가 이 사이즈를 괜찮게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화면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물론 속도계들의 화면 자체가 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핸드폰처럼 큰 거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저는 볼 때 문제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8칸인가 9칸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 할 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 내비게이션도 보는데 전혀 지장 없었고 사이즈가 저는 괜찮았습니다. 화면 밝기도 다 괜찮았었고 근데 이 사이즈를 보고도 내가 만족하겠는가? 만족할 수 있다면 사셔도 되고 만족하지 못하면 더 큰 제품 S80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거. 그리고 내가 한 번 달릴 때 서울에서 부산 정도 급에 한 20시간 이상 달릴 것인가? 그게 아니면 배터리 성능도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S500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떤 기계적이고 좀 뭐랄까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실제적으로 겪으면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들 이 브라이튼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들이 자랑하는 거잖아요. S500을 내놓으면서 야 우리 S500은 이런 것도 돼 라고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또 얼마나 좋은 성능을 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S500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족되지 않는 거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S800이 나온 게 이제 만족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만족하고 괜찮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실제 지도하고 실제 있는 곳,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가 조금 부정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면 그래도 길 자체가 어렵지 않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도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충주 영상에 올렸던가 충주 영상에서도 어떤 분을 지나갔는데 길 찾다가 또 그분이 저를 앞질러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어쨌든 우리 같은 초보들은 한번 속도 올리면 내리고 싶지 않은데 또 서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꼭 권장해 주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